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징금다리 연휴 기간 중에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합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됩니다.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해수와 수산물을 분석한 수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이 원전 3km 이내 10곳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먹는 물 기준 허용량의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과 비교해도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보고였습니다. 방류구로부터 5km 떨어진 바다에서 잡은 광어, 성게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미 200개 지점의 해수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정부는 국민의 우려 불식을 위해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통 전 검사와 출하 전 검사를 전년 목표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8,000여 건 넘게 실시키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에서 방류 점검을 할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어제 일본으로 출국한 가운데 이들로부터 현장을 직접 살핀 결과가 나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비춰보면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과학적 결론이라고 여겨집니다.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길 수야 없는 일이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정한 공인기준과 과학적 분석에 따른 결론을 무시하고 독단적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성을 추락시켜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며, 만약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과 재산에 어떤 위해가 가해질 여지가 발견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사실 방류 이전까지는 방류 후의 실제 데이터가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선전선동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통했겠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는 그런 낡은 선전선동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민주당도 무리하게 억지 부리면서 나치 괴벨스식의 낡아 빠진 선전선동을 하던 길거리 투쟁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래봐야 통하지도 않고 민주당이 앞뒤가 꽁꽁 막힌 꼰대 정당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정의 데이터를 못 믿겠다면 민주당이 전문 조사 장비를 구비한 과학조사단을 꾸려서 현장 조사를 하면 될 일입니다. 아무 전문성도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사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일본에 가서 고작 피켓 드는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1 더하기 1이 2인지 아닌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지 길거리로 나가서 피켓 들고 고함 질러서 목소리 높인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억지 선전선동과 괴담 유포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어민들과 횟집, 수산업 종사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5년 전 광우병 집회, 6년 전 사드 반대 집회처럼 먹거리 괴담 재방송을 한다고 하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국민을 두 번이나 속여놓고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겸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 직업투쟁꾼 단체들과 거리에 나갈 시간에 괴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산물 먹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지금은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라 침착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수치에 예의주시하면서 계획대로 정말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역별로 가을철 수산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산의 어시장 축제, 서산 우럭 축제는 이미 지난주에 시작됐고 다음 주에는 남당리 대하축제도 개막할 예정이며 10월에는 부산 자갈치 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우리 바다에서 잡힌 제철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지역 축제들이 계속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어민과 상인들의 대목인 지역 축제에 재를 뿌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책임 있는 공당의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은 철저하게 방탄일색 민생 외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수락연설을 통해 약속했던 미래준비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혁신하는 정당, 통합된 민주당, 이 슬로건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의 불법과 부정부패에 갇혀 있었고 무작정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유능한 나머지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혁신은 민주당이 그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망신만 거듭하다 끝났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이 둘로 쪼개진 상황입니다. 명분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길거리 투쟁을 조자랑의 헝칼 쓰듯이 반복했고 너나 할 것 없이 터지는 돈봉투, 코인게이트, 성범죄 혐의로 서로를 보호하는 방탄 스킬만 날로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민주당이 방탄에 올인하면서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민생과제는 뒷전으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조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막장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척결 대상 1호인 조폭과 깡패를 조폭이라고 깡패라고 말하지 못하고 조폭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당대표와 그를 맹종하는 인물들이 지도부가 되어 있는 정당을 어떻게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면 조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것인데 조폭 눈치나 살피면서 조폭에게 잘 보여야 하는 처지라면 조폭과 공범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이 입은 것밖에 없다고 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비정상적으로 깡패 조폭의 포로가 되어 있는 탓으로 애꿎게도 민생은 내팽개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조폭 눈치나 보면서 방탄의 골몰하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챙기는 일을 이번 정상국회에서는 제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정상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장외 집회와 일부 야당 의원들의 광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이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이 될 뿐이며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독일의 한 경제지는 오염 처리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많은 한국인이 공포에 떨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공포 조성을 멈춰달라는 어업인들의 호소도 들은 채 하지 않고 오히려 테러, 전쟁 선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민의 반일 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일 선동이 잘 먹히고 있지 않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이르자 대표 방탄용 반일 반정부 선동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의혹에 빠진 당대표 한 명을 지키고자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으니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수산업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황당함에 말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밥상 소금 걱정 운운하며 천일염 대란을 만들어낼 때부터 가짜뉴스 건절과 어업인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잘 알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자세히 알고 계시는 어민들과 횟집 사장님들은 민주당의 뻔뻔함에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제비다리를 불어넣고 이를 고치겠다고 부산 떠는 놀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좌진과 당원, 노조와 시민단체를 총동원하여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이어나가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를 출범 초기부터 흔들어 놓았던 광우병 사태의 추억을 잊지 못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광우병 사태를 추억으로 기억하지 않고 가짜뉴스와 공포 선동의 실체 없는 위험을 두려워했던 흑역사로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과거처럼 편향된 방송에 휘둘리는 대신에 스스로 과학적 정보를 검색하고 상황을 분석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광우병 사태 때와는 달리 민주당의 공포 선동이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시대가 변했음을 인정하고 낡은 선동 공식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성주 참외에 이어 우리 바다의 수산물까지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질 낮은 선동만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썼다 지웠다 6번을 수정한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이 또 논란입니다. 고민 끝에 지은 제목이 망한 소설 대북 송금이라는데 대체 소설은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김성태 전 회장을 두고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없고 접근을 기피했다고 적었던 글을 지웠습니다. 아니 언제 이재명 대표가 주변 사람들을 평판 따져가며 관리했다는 말입니까? 지난 대선 때 한참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과거 조폭들의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수행비서, 의전비서로 두었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이런 인사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수행비서로, 경기지사로 당선된 뒤에는 5급 상단 의전비서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는 국장급 당직차로 발탁까지 했으니 이재명 대표의 사람 보는 눈이 어떤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없고 접근에 기피했다는 글이 얼마나 옹색했는지 본인 스스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재명 대표의 수행과 의전을 담당했던 최측근 인사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면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은 소설이 아니라 다큐에 더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 기억나는 일이라곤 지은 죄가 있네 없네 하며 검찰 청사와 법원을 들락거리던 범죄 피의자의 넋두리뿐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민주당이 대체 언제까지 범죄 피의자의 방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려 합니까?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망한 소설 집필의 공동 책임자로 역사에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이재명이 민주당이 실패했음을 조속히 자인하고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부터 속히 벗어 던져야 할 겁니다. 온갖 범죄 혐의에도 궤변으로 죄가 없다며 적반하장 성은혜는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인지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화부터 내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뻔뻔함이 민주당의 뉴 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라인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4,600여 명이 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봤는데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을 지낸 사람이 환매 중단 선언 전에 자기 돈만 쏙 빼간 일이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상희 의원은 환매 전에 내 돈만 안전하게 쏙 빼내니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던가요? 그 뒤로 실제 라인 펀드의 환매 중단이 이루어지고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발을 동동 구르며 돈을 찾지 못해 피눈물을 흘릴 때 김상희 의원은 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김상희 의원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본인 스스로 억울하다며 금감원 앞에 앉아있는 김현의 모습을 보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정치인의 위선을 보는 것 같아 무척이나 씁쓸합니다. 김상희 의원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지 않는 한 결국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메꿔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라인 피해자 단체 대표가 김상희 의원을 향해 일갈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금융사기 범죄의 배후에 누가 있었던 것인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기를 촉구합니다.